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축인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내 증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3% 하락, 코스닥은 1%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전장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상승 종목의 수가 조금은 늘어나면서 장 초반의 낙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몇몇 2차 전지 기업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원전이랑 방산주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흐름도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에코 형제들이 급등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의 상승에 눈이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 봤는데요. 갈 곳을 잃은 느낌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후장 공략주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후장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어떤 공략주가 우리를 또 더 든든하게 해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전에 뜨거웠던 이슈부터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원전주 매매 전략을 두 분이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사실 김응태 매니저님은 원전주를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략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볼까요? 자, 장기 관점에서 계속 유효한 게 원전주다라는 의견. 조기준 매니저님은 좀 아쉽지만 다음 타이밍을 노리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장기 관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전주 근데 일단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아직 발을 빼지 못한 분들은 이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워낙에 또 수익권이 크기 때문에 굳이 뭐 발 뺄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어제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 나왔지만은 어차피 계약이야지 내년 3월이 돼야지만 이제 계약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체코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서 폴란드에 대한 나머지 계약에 대한 진행 정도라든지 아니면 스웨덴이라든지 그 외적으로서의 유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 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최대 규모로서 대규모에 대한 이제 수주 금액이다 보니까는요.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뉴스로서 세론으로서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또 반발 매수세가 또 오후장 들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추세를 타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단기적 관점은 너무 보지 마시고 내년도라든지 다음 주 후반주까지는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정책에서 공략을 하고 있던 정책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점을 기대해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겠다. 원전주 김응태 매니저님의 의견인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다음 타이밍을 좀 노리자라고 주셨어요. 다음 타이밍을 보려면 어떤 시그널이 저희가 잘 알아차려야 될 텐데 뭘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이제 아침에 흥분해서 이제 뭐 원전을 사는 분들은 굉장히 실수를 하신 거고요. 지금 이제 세론이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선 협정자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계약이 되려면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체코에서도 지금 현재 원전 수주가 나왔지만은 폴란드도 나올 수도 있고 체르노빌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멈췄던 원전을 다시 이제 짓기로 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원전을 짓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 어떤 리스크를 덜어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많은 국가에서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수혜되는 종목은 뭐 10종목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종목들이 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급등했을 때 따라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그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참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답 한번 보시죠. 김응태 매니저님은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 좀 버텨봅시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또 종목 이야기는 해볼 거고요. 버텨야 하는데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네. 아닙니다.
그냥 주식창을 덮어놓으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보지 말자. 네, 그게 심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심리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내려가는 시장에서 매도해서 현금 확보한다고 해서 그 다음 종목을 타겟을 정해갖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버티는 시장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풍파 같은 경우는 한번 휩쓸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저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에서 뭐 추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없어 종목이 다 물려있다 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장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수가 끌어당겼을 때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했고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등락률이 좀 심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워낙에 또 수급이 이동성이 빠르다 보니까는 굳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진득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매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불안할 때는 덮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팁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조기정 매니저님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면 좀 눈에 띄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오늘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데 제가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주식 했었지만 네. 이렇게 이제 누구 말 한마디에서 이제 미국발을 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든가 경제가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투매가 나왔을 때는 거의 이 바닥권에서 이제 투매가 나온 종목들이 30%에서 50%또 심지어는 100%까지 나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가장 위축이 되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한 하락에 의해서 뭐 묻지마 투매가 나오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 일부를 찾아보면 가장 상승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나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 과거의 경험을 빗대본다면 오히려 이럴 때 저점에서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편입할 종목들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목표가를 매일같이 도달하나 신기한데요. 김웅태 매니저님의 포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원전주 네. 싸그리 모아서 다 네. 갖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한전산업까지. 한전산업은 뭐 개장하면서 상한가 또 직행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뷰 주세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25,000원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시초가 25,000원까지 네. 찍고 나서부터 내려왔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가 매도하는 자리보다는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략했던 자리가 17,000원, 18,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지금 자리도 신규 접근도 가능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에 대한 수혜도 있고 이번엔 체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우리기술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한전산업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 거 차트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 거 차트를 제가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전부 다 한 번에 어차피 같은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다 동시에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우리기술하고 한전산업 전부 다 저희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자리가 전부 다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서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작점에서 신고가 영역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세론으로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종목이라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쏟아져 나오면서 수익을 챙기는 구간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보유하시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소개했지만 우리기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찍고 오늘 21선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500원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300원 위로 돌파할 가능성도 크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전도 있겠지만은 전력 설비에 관련된 후속주도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갭을 띄워놨어요. 오늘 상한가를 10조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만약에 반발 매수세로 밑거리가 길게 달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일장에서도 한 번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까지 이용해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한 번의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3일에 매수했던 GI 이노베이션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시장 이렇게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장중 4% 넘게 올랐고요. 지금도 강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어요.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향방은 어떨까요? 일단 뭐 지아 이노베이션이 이제 항암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지아 101 관련해서 이제 뭐 키트루다랑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머크랑 이제 병행하면서도 지금 임상은 진행 중인데 그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기술 수출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는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항암도 물론 시장이 크지만 알레르기 치료가 뭐 미국 시장, 해외 진출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1위인 졸레어, 그러니까 노바티스의 졸레어 뭐 1대1 임상을 했는데도 한 달 동안 이제 LG 항체 레벨이 0인 그 제품을 이제 GI 301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 유한양행에다가 기술을 수출해 있고 또 일본의 마루에다가도 기술 수출돼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13,000원대 매물대가 있지만 이거 뚫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제 뭐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꾸준히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꾸준히 가져갈 만한 종목 GI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종목이란 뜻이겠죠. 다음 종목 보시죠. 넥스틸입니다. 철강주, 트럼프 수혜주로도 구분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 좋은 상황이죠. 수익률로는 62% 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가져갑니까? 이제 한번 60%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대왕고래 관련 주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 관련해서 미국에서 석유협회에서 인정한 유정관, 송유관을 뭐 납품을 하고 있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관이 24%, 송유관이 18%, 그다음에 일반관이 19%인 회사인데 자본 총계가 4,500인데 배당이 9.78%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작년 한 해 뭐 1,800에서 2,000억 나왔고 올해도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2,0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 13,000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SY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최고가 기준 23%의 수익률입니다. 7월 들어서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기세 저희 7월 말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뭐 11월까지가 지금 현재 뭐 젤렌스키가 지금 현재 푸틴하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보면은 이제 그 평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무기 지원을 더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평화회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여기가 보면은 학교, 숙소, 병동을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휴전 협상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15층까지 중고층 아파트까지 건립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Y 지금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아직도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500원 한번 노려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00원까지 저희는 SY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편입할 종목들은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볼게요. 자, 섹터가 갈리는데요. 의류, 섬유, 의복 쪽에서 FNF를 김흥태 매니저님이 들고 오셨고요. 제약바이오에서 사마제약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섬유, 의복 업종이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이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현구간 주가 보니까 FNF 한 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네. 괜찮은 걸까요?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이 저점에서 매수해보자 그래서 네, 오늘 분명히 팀워크 저점이다. 좋으십니다. 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져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패션 의류 제조업체이기도 한데 패션 브랜드 대표 브랜드가 MLB 우리가 쓰고 있는 모자 이런 제품들도 있고 또 보게 된다면 디스커버리 관련된 이제 의류를 판매하는 업종인데 디스커버리가 이번에 해외 진출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이제 투자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를 또 저버릴 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장중에 FNF가 장중에 거의 한 29%까지 올라갔다가 25%까지 마무리를 졌는데요. 사실 이 FNF에 대한 이제 디스커버리의 모델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변우석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선지옥구티에 나왔던 이제 주인공으로서 활약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워낙에 또 인기가 높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중국이라든지 대만권에다가 해외 진출했을 때의 경우 많은 팬들로 인해서 아마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브랜드가 입지를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도 또한 이번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해볼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이 186,000원인데 지금 현재 68,000원,
6만 원까지 내렸다면 거의 3분의 1토막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장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일부러 오늘 같은 조금 무거운 장이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고도 잘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종목을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한 분기 정도는 긴 호흡으로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받아보지 않을까 기대해 보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있는 부분 넘어가는 8만 원까지, 손절가는 6만 2천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FNF를 지금 자리에서 바로 편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은 6만 2천 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공략주도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마제약입니다.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이 종목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어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까요? 사마제약은 뭐 잘 안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 어제 보면은 이제 뭐 바이든이 코로나에 또 걸렸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호흡기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마제약은 이제 지금 현재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을 텐데 대주주 이름을 하면은 참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그 대주주인데 보면은 이제 우리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네. 선생님의 뭐 자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허준이고요. 그다음에 네, 대표이사 허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5%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미애랑 이제 허준 해가지고 이제 65% 정도 들고 있고 자사주 4%까지 해서 70% 정도를 이제 대주주가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사마제약에 그렇게 이제 많은 유명한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피부 관련 해열 진통제, 소염제, 소화기계, 그다음에 항생제, 뭐 내분비계,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을 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감기라든가 이런 거 걸렸을 때 보면은 시럽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사마제약 거를 이제 간간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작년 한 해에도 이제 970억 매출에 이제 230억 영업이 난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특이할 거는 1분기에 이제 300억에 115억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감기 환자가 많이 1분기에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호흡기 관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시투스, 베포린, 코데날, 그다음에 아토스, 헤이븐, 뭐 이제 네오시틴이라고 이제 이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아마 전문 의약품으로 해서 감기 환자들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들어온 전문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작년 한 해도 보면 4.4%대의 이제 배당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2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 되고 딱 적당한데 올해 1분기에 100억이면 뭐 이대로 가면 400억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커버 가능하다라는 측면도 보시고 최근에 바이오 전문의약품 그다음에 비만 관련인데 호흡기 관련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창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감기 환자가 또 여름철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주식을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호흡기 관련해서 일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7월 들어서 상승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사마제약 목표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이 패션에 빠지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편입하고요. 그리고 철강 쪽에서 세아제강을 조기준 매니저님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한번 담을 때 같은 포트를 같이 넣잖아요. 잘 안 그러셨어서 네. 네. 이 패션 쪽에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아닙니다. 저는 전력 담을 때 같이 담았고요. 원년 담을 때 같이 담았기 때문에 패션도 담을 때 같이 담아야 됩니다. 여기가요. 그 네. 브랜드로 치면 잭스미스라는 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옷 없으면 운동을 못 해요. 옷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 네. 오늘도 갈 거예요. 네, 그럼 주주로서 이제 주식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제가 지난 타 방송 시간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수익을 또 지금 수익 구간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국민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서 잭스미스라는 이제 기업을 또 이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1호점을 한번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는데 이번에 2호점까지 내고 있고 3호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상하이에 사무점을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박에 대한 조짐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대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누릴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잭시믹스라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스포츠 의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각종 레깅스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계절성에 입을 수 있는 수영복도 같이 또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절성 요인이 또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 중국에 있는 정식 매장을 이번에 1호에서 2호점까지 오픈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1호점에서 이제 워낙에 또 많은 매출량을 물론 오픈빨이었기도 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 중국에 있는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꽤나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신규 매장을 앞으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도까지 100호점을 또 만들겠다라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중국 향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될 거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적도 반영이 될 거라 보니까요. 올해 한번 이게 한번 주목 있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K푸드, K뷰티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던 만큼 K패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한번 집중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니까요. 그 점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가격이 높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1차 목표가는 9,800원, 신고가 영역까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7,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목표가는 9,8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7,800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어서 철강 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세아제강을 저희가 편입하려고 하는데요. 제2의 넥스틸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이미도 60% 넘는 수익이 넥스틸에서 나고 있잖아요. 세아제강은 어떻습니까? 넥스티라든가 휴스티라든가 이제 유정관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강관 1위는 세아제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넥스틸, 세아, 그다음에 휴스틸이 많이 올라가는데 글로벌 1위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위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매출이 2024년에 매출이 1조 8천억에다가 1,300억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에 2천억이 넘었어요. 2022년, 2024년 영업이익 2천억이 넘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900억이거든요. PR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PBR 0.34밖에 안 되는데 철강주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게 세아제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왜 저평가됐냐면 세아제강 지주가 63%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5% 들고 있는데 외국인이 8%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8, 90%를 기관과 대주주와 외국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 주주나 기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평가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배당을 좀 높여줬는데 배당 성향이 한 5.8%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 이상 배당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파가 관련해서 이제 세아제강의 캐파 152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유정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매출의 5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정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까 보면 1조 8천억 매출의 55%를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70%를 미국에다 수출하고 있다면 유정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시출을 한다고 하면 세아제강이 가장 수혜가 예상되고요. 또 하나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시추했을 때 세아제강 유정관을 시출할 거다. 수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올해 연말에서 계약을 해서 내년에 아마 시출을 한다면 세아제강 계약이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과 해상 풍력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까지 하고 있는 세아제강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강력한 재무주 구조를 보시면서 배당 성향까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너무 박하게 드린 게 20만 원 하려다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17만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17만 원 도달했을 때 20만 원까지 봐도 될까요? 이거 30만 원 가도 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2천억 영업이 그러니까 만약 오늘 그 대왕고래라든가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이제 시추 유정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추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2천억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가총액 4천억이 안 되는 3,900억밖에 안 된다. 너무 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아제강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달하고 나면은 2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30만 원까지 상승의 룸이 열려 있다라는 거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수익률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편입한 종목들 정리 도와드릴게요.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은 패션, 섬유, 의복 쪽에서 두 종목인데 FNF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에서 사마제약을, 그리고 철강에서 세아제강을 편입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그 저녁에 있는 스치면 상한가 방송을 하세요. 이후에 방송도 무료로 준비하셨는데요. 흥태 매니저님이 10시 정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10시 정각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시장 수급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식사도 든든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고요. 10시 10분에 조기준 매니저님도 준비하고 계세요. 주제 알려주시죠. 지금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가장 위기는 기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이런 투매 속에서 30%에서 50% 종목이 급등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두 분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전략 세워보시면 더 내일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